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월 옵션 만기는 예상대로 중립 이상의 결과를 내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실중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추천주 함께 들어보시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텐데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급등 중입니다. 전일은 5% 이상, 전일은 3%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나 엔비디아 등 IT 대형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의 요건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올해 매출액은 하이닉스가 41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2조 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버향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디램이 금년도 매출액과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계절성이 사라지면서 레레이팅에 가장 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낸드 매출액은 8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정도로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대체재가 존재하는 SS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업체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습니다. 엔터프라이즈 SSD 성장으로 낸드 이익 안정성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 사업 부분은 과거에 비수기 실적이 적자까지 보이는 계절성을 보여왔는데 엔터프라이즈형 매출이 증가하면서 연중 안정적인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의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서버 디램 업황은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디램 영업이익은 약 20조 원 가까이 기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동종업체가 전반적으로 미세화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체들은 일부 증설과 동시에 낸드 캐파를 디램용으로 전환하는 등 출하량 성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룸 장비 도입 스케줄을 고려하자면 올해에 약 20%의 비트 그로스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고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수요는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보다는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익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게 디램 구매는 비용이 아닙니다. 결국은 투자로 이어지고 있고요. 1분기에도 글로벌 IT 기업들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10% 이상의 서버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간 51%가량의 올해 연간 투자 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충분히 가시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고요. 아직은 중국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해 예상 캐펙스가 150억 달러를 밝혔고요. 전반적으로 페이스북의 어떤 그런 150억 달러의 캐펙스 증가도 디램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가 견조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8천 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3% 가까이 오르면서 8만 5천 원대 종가가 나왔었고 오늘장에서도 오늘장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트렌드를 공략해 성공 투자를 이끈다. 수익 매매의 달인 손창현. 상승 기류의 흐름을 잡는다. 타이밍의 선두사 박민우.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K투자정보 손창현 팀장 오셨고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박민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도 함께 계시는데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라이브 매매타임 손창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 흐름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매매 법칙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코리아나는 손절 처리가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까요? 4월 20일에 주셨던 키움증권이 3% 이상 수익권에 있고 또 가장 최근에 주셨던 LIS가 지금 수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비벨록스는 1%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이어서 박민우 전문가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썬데이 토지인데 4월 30일에 주셨습니다. 매수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5%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역시나 제이콘텐트리는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에 주셨던 솔리드가 1.45%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종목 수익률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위부터 8위까지 종목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제 두 자릿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익률에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없다는 거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아프리카TV가 18% 수익을 내면서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박용경 팀장의 현대상선이 4월 19일에 매수가 됐었는데 17%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종목 살펴봅니다. 예, 신일섭 소장의 이름이 지금 1위와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왕관을 두 개나 쓰고 계시죠, 여전히. 아세시멘트 4월 20일에 주셨었는데 지금 35%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송동현 팀장의 텔콘이 어제장 급등이 있었습니다. 23% 상승. 또 신일섭 전문가의 호텔 신라 역시 여전히 최고가 행진 펼치고 있고 2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수익률 현황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계시니까 수익률 리뷰 좀 들어볼게요. 손창현 팀장님, 예. 4월 20일에 주셨던 키움증권 수익권인데요.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되면서 상당히 좀 거래 대금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증권사 업종 전체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12만 5천 원 정도에서 분할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좀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하시면 목표가까지 한번 보는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2만 5천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증권사 실적은 2분기에도 좋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키움증권 들어봤고요. 박민우 전문가 썬데이 토지로 지금 5% 가까운 수익을 내고 계신데 리뷰 한 말씀 또 듣겠습니다. 네, 우선 썬데이 토즈는 이제 글로벌 기대작 워베어 베어스 더 퍼즐의 국내 매출도 성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출시 이전부터 이제 국내에서 매출이 견인해주고 그리고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와 애니팡3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5월과 6월은 이제 연휴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아무래도 성수기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가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면이 있었지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넥슨과 NC소프트 등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게임주도 동반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나 이제 핵심은 워베어 베어스 더 퍼즐의 글로벌 출시인데요. 아직도 기대감이 살아있고 주가도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으므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강하게 뚫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한 말씀씩 여쭤보겠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최근에 수익 내기가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요? 일단 오늘은 6월 12일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일단 대북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트렌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에 대한 그렇죠. 코멘트시죠? 예. 네.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업종들이 이제 이 부분을 치고도 좀 올라갈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예.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역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략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정확하게 공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종목 골라 오셨는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박민우 전문가께도 짧게 한 말씀 여쭤볼게요. 투자 전략. 이제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발표하기로 뭐 확정 공표를 하면서 예. 이제 오늘도 코스닥의 많은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뭐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후발주자들의 상승이 어쩌면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동안 또 셀트리온, 제가 추천드린 셀트리온도 추천하고 나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실적 발표 이후 제약 바이오주의 강한 반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위주로 지켜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금요일이고 하니까 보수적으로 종목 대응해 주시면서 예, 5월 11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분위기 어떤지 함께 봐드려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봅니다. 예, 어제도 국내장에서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에서 2%대 강세가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0.58% 오르면서 52,000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86,000원대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란히 1% 안팎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KB금융은 0.3% 강세, 또 LG화학이 1%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수요일에 32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LG화학은 일단은 바닥을 좀 잡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도 1%대 강세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 롯데쇼핑이 4% 이상 급등이고 CJ, CGV도 4%대, 유통 쪽 신세계 이렇게 좀 2.5% 정도의 강세, 내수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좀 살펴드리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70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0.15% 상승하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856포인트에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만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1위부터 3위권 내는 일단은 조정으로 출발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3%대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신라젠이 1%대 하락, HLB가 2%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HLB의 주가는 10만 원 선은 지지가 되는 움직임이 최근 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까요? 예, 앞서 좀 놓쳤는데요. CJ 오쇼핑이 이제 합병 법인인 CJ E&M이 7월에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CJ E&M의 흐름을 앞서 못 짚어드렸는데 1%대 오르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6위부터 10위권 내 있는 종목들 함께 보고 계신데 역시 혼조세입니다. 나노스가 2% 가까이 오르는 반면에 펄어비스는 어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 2%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고 오늘도 탑픽 종목을 3종목씩 선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보시는지 목표가, 손절가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손창현 팀장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부분에 있는 기준은 일단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나 실적이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 최근 시장 흐름이 잘 아시다시피 남북 경협주와 바이오 제약주로 완전히 이제 팽팽하게 이제 줄다리기 형태의 흐름을 계속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업종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주도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로 어떠한 업종들이 주도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종목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1위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동사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리는 역시 이제 시장 트렌드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동사 실적도 상당히 뭐 연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이유를 간단히 몇 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또한 이제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역시 이제 동사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일단 동사는 이제 반도체 신규 공정 증설에 필요한 일단 소모품을 일단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특수가스까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양산이 반도체가 더 많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많이 증가가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특수가스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3D 랜드가 19년까지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은 평택이나 시안 공장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청주 공장 쪽에서 계속 증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역시나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뭐 예상 컨센서스 실적이 매출액이 한 1,550억 정도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40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35억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결국엔 뭐 PER 기준으로 15배 미만 그렇다고 하면 한 20-30배 정도에 대한 PER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 가격을 한번 정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42,200원에서 40,000원까지 한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장 초반에 떠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 종목 자체가 뭐 그렇게 원활하게 거래가 확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50,000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7,900원 그렇게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종목 말씀드릴게요. 2위 종목 역시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의 종목인데요.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동사는 이제 칩리스라고 해서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업체랑은 좀 다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팹리스는 시스템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제작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재고를 들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단 위험 부담이 좀 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동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재고 소지는 없고 칩을 이제 설계 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결시켜서 파운드리 업체 쪽에 연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칩을 생산하는 그래서 양산에 대한 그런 판매와 그리고 개발 단계에 대한 판매에 대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 벤처펀드와 스케일업 펀드 쪽에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그리고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증가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SK 하이닉스 쪽에 동사가 이제 모바일 칩을 생산을 해서 양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5G랄지 그리고 그 IoT 사물 인터넷 쪽에 대한 칩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 결국에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또한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SSD용 이 하반기 출시가 이제 된다. 근데 내년 한 2, 3분기에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을 때 이제 새로운 매출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TSMC라고 하는 이 대만 업체의 파운드리 업체에 일단 그 파운드 칩을 이용을 해서 이 양산에 대한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9,950원인데요. 9,800원까지 역시나 분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750원을 한번 제시를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잉크로스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동사는 이제 그 광고 관련된 부분의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작년까지 계속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 경기가 상당히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 소비 심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뚫려 나타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 부분은 상반기 때 뭐 얘기를 해드렸었던 이제 평창 올림픽을 비롯해서 이 6월에 또 열릴 이제 월드컵까지 계속적으로 내수 신작을 위한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동사는 NHN 엔터가 작년에 일단 인수를 했습니다. 예,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NHN 엔터와 더불어서 시너지를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광고 시장까지 진출을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너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내수 경기 호전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해드렸고요. 근데 동사가 이제 다윈이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 있습니다. 이 동영상 플랫폼이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플랫폼에 일단 동영상 광고를 계속적으로 제작을 해서 유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사에 대한 매출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제도 동사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좀 갭이 떠서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네이버에서 이제 하도 이제 댓글 관련된 부분에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네이버 뉴스를 이 해당 자체적인 언론사 페이지 쪽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이 넘기는 아웃링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아웃링크 쪽에 연결이 돼서 광고가 클릭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동사 쪽에 대한 광고에 대한 과금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 만약에 이제 서울경제 쪽에 대한 이제 클릭을 하면 결국에 이제 서울경제 쪽으로 넘어가서 클릭을 하면 과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역시 뭐 2분기나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적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좀 말씀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지금 이제 장 초반에 떠서 30,050원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29,500원까지 분할적으로 역시나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해놓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 35,000원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26,900원 한번 제시해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탑픽 종목 세 종목을 먼저 들어봤고요. 손창현 팀장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박민우 전문가 탑픽 종목 지금 살펴보죠. 예. 네.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덱스터입니다. 국내 유일의 대형 시각효과 전문 기업이고요. 촬영 불가능한 장면을 구현해내는 기술을 보유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G보다 더 큰 범위의 특수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1,400만을 돌파한 영화 신과 함께를 연출했으며,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과 그다음에 한중관계 회복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영화와 VR 콘텐츠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VR 시장의 성장은 매출 확대와 동사의 성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선 중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오류를 최소화했고 제작 비용 절감까지 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VR 산업은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쇼핑, 부동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고요. 또한 신과 함께 툴을 필두로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차기작뿐만 아니라 이제 VR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도 곧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되고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덱스터의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 뭐 큰 재미도 주지 못하고 그냥 쭉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신과 함께 크랭크인 이후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400만 돌파 시점에 52주 신고가 달성했고요. 재료 소멸로 인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신과 함께 2, 그 다음에 다른 차기작 VR 시장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인 9,710원 해주시면 되겠고, 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7,3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유로스입니다. 유로스는 이제 공기 베어링 전문 제조업체로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많고요. 수소차 넥소에는 이제 공기 베어링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동사가 현대차 1차 벤더를 통해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연료 전지 스택 부분을 보면 공기 공급 부품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고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 시장의 개화에 따른 동사의 성장성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제가 수소차 관련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크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지만 수소차를 직접 제가 타본 결과 전기차 대비 환경면에서도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충전 시 소요 시간입니다. 전기차를 급속 충전한다 하더라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반면에 수소차는 3에서 5분이면 완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라 할 수 있고요.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차도 시장 주도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유로스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수소차 관련주들이 수소차 인프라 투자와 이제 정부의 지원 확대, 그다음에 현대 수소차 넥소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소차 보조금 이제 이슈와 넥소의 이제 출시하면서 넥소 출시로 인한 이제 기대감 소멸, 재료 소멸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소차 보조금 확대를 위한 입법 마련과 수소차 넥소의 흥행, 그리고 수소차 시장의 이제 성장성을 고려할 때 역시나 좋은 자리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 지금 매수하셔도 문제 없는 가격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7,000원 부분에 이제 강한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이탈 염려는 잘 되지 않고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인 7,740원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6,800원 적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종목이 남았죠? 네. 다음 종목은 미토온입니다.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동사는 소셜 카지노 게임 전문 기업이고요. 중국, 홍콩, 대만을 필두로 하는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필두로 이제 일본, 북미, 유럽 시장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장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가의 특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아시아 시장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작년 인수한 미투젠 효과가 반영되면서 계열사 간 이제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최근 파라다이스의 인수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나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탐낼 만큼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것이고 기관 수급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최근에 기관 수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적 리스크 해소와 주가 반등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미토온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장한 지 채 2년이 채 되지 않아 자료가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균등하게 이어나가고 있고요. 최근 고점과 저점을 균등하게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제 현재 이제 실적 관련 리스크 해소와 소셜 카지노 게임 관련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게임주 관련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인 8,720원에 해주시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300원 잡고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세 종목씩 공개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내리거나 오르는 종목 중에서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 드리고 있고요. 인터파크부터 볼 텐데 어제장 6% 넘게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일단은 실적 적자 소식인데 주가는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와 있고요. 성장성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는 건가요, 손창희 팀장님? 예, 일단 뭐 인터파크가 일단 뭐 적자 전환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 일단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쇼핑이라든지 도서 사업 거기에 이제 여름이나 도서 판매 대행의 투어 쇼핑 뭐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회사 자체가 일단 중간에서 마진을 일단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컨텐츠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약점인 거죠. 이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해소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 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인수를 하나 또 했었죠.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또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충당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비 관련된 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가 좀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소비주들이 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 신세계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주로 뭐 강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사 여기에 이제 일단 적자 전환에 대한 뭐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보다는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2분기 실적이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결국엔 지금 뭐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봉상 월봉상 보시면 결국 지금 시점 보시면 8,040원이 저점인데 지금 8,080원이라는 말이죠. 그럼 8,040원을 추가적으로 이탈을 시켜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더라도 동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일단 동사를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 7,500원에서 8,000원까지는 조금 더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차라리 이렇게 뭐 대반등으로 좀 상승을 해서 뭐 10,000원 이상까지 어느 정도 주가를 다시 부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동사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다시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미 뭐 10,000원 선 언저리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매수하시는 분들은 10,000원 선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자 전환 소식이 전해진 인터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 시각 특징주 NHN 엔터테인먼트 이번에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갭상승해서 지금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적이 좋았다라는 소식이고 박민우 전문가께 좀 들어볼게요. 네, 예. 이제 NH엔터를 보면은 이제 웹보드 규제 완화가 무산되면서 게임 부분의 성장은 예상보다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삼성페이와
그다음에 페이코, GMV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면서 1분기 실적에 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 게임 부분의 실적은 이제 주요 기대작인 크리티컬 옵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신작들의 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사 주가도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지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오늘 갭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6만 3천 원을 지지해 준다면 이제 추가로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6만 3천 원 지지 확인하시면 뭐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갭 상승을 좀 의미 있게 보고 계시군요. 네, 그동안에 이제 하락이 매우 컸었는데 예.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반등의 뭐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세계 보겠습니다. 앞서 손창현 팀장님이 오늘장 소비주가 급등세를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뭐 한섬이라든지 화장품주들도 들썩이고 있고요. 의견 좀 들어볼까요, 신세계? 예, 뭐 신세계는 뭐 잘 아시다시피 면세점 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바이오 제약이 뭐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남부 경협주들이 오늘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면 일단 뭐 상당히 좀 많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실적이죠. 그래서 실적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좀 억눌렸었던 부분을 좀 풀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소비주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신세계도 마찬가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뭐 계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보였고, 결국에 오늘 뭐 갭 상승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그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세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소비주들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신세계가 오늘 갭으로 좀 떠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 단기적인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니 결국 소비주들로도 일단 뭐 매기가 좀 몰리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 소비 쪽으로도 한번 좀 매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이 흐름이 이제 신세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들까지도 뭐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뭐 음식료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좀 파급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신세계 상승은 뭐 그대로 좀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에어 볼 텐데요. 오너 리스크로 그동안 주가가 좀 과하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평가인 것 같고 오늘장 7% 넘는 급등세가 나오네요. 박민호 전문가님. 네, 역시 진에어도 이제 한진그룹 관련 오너 리스크가 한진그 대한항공 또 있고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 2월 동남아 대형기 노선 탑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대형기는 지난 3월 이후 일본과 국내선에 투입되고 있어 2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또한 주가는 양호한 실적에도 한진그룹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경쟁사 대비 45% 가까운 할인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고실적을 동반한 강한 갭 상승 중이고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화장품, 면세, 항공주들의 대호황이 기대되는 만큼 역시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32,000원 이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역시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안전하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는 진에어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 청기구리 투자클럽의 박민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탑픽주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팀장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총 전문가 출연자의 수익률 리뷰를 앞서서 드렸는데 2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텔콘이 지금 매수한 지 사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23%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던데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텔콘의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의 분위기가 중요했는데 이틀 전부터 이제 급락을 거치면서 갑자기 그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금일 어제 전환사채 물량이 조금 나오겠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텔코는 바이오를 거의 대표하는 거의 주식으로서 바이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현재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금일 또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보존 3분기 중 신약 3상 승인 신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현재 그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전환사채에 대한 그런 물량 공급과 이 호재의 조금 수급에 대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강한 만큼 좀 양봉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서야 조금씩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시작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종목별로 좀 차별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텔콘처럼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더 우상향에 대한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부터 계속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조금 조정을 계속 받아왔었던 분들도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매수 추천 나흘 만에 수익이 20% 이상 나서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탑픽 종목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오긴 않았고요. 예.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조금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을 한번 좀 가지고 와 봤는데 바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LNG 본행제를 생산하는 일단 기업입니다. 일단은 LNG에 대한 모멘텀이 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만큼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이 중국을 가장 필두로 해서 글로벌적으로도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연료를 줄이고 천연가스를 대체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LNG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LNG에 필요한 여러 제품들 그리고 그 선박 그리고 관련된 본행제 등 이런 LNG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5월 4일 날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이후에 점차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61선 가까이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은 좀 더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현재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테크니컬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시황이라든지 투자 포인트 면에서도 현재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한국카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매도가는 한 8,000원 부근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5,9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탑픽 종목 한국카본 주셨고요. 수익률 기대 또 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3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군요. 자세한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흐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0.62% 상승하면서 2479.4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460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피는요, 2481선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이 부근에서 현재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은 636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텔콘과 같은 이 반도체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 또한 0.99% 상승하면서 15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0.28% 상승하면서 36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철강주가 중국 철강 수요 증가와 남북한 경제협력 등 호재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9%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 그리고 삼성물산, LG화학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15% 상승하면서 864.7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840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피는요, 864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152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4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76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0.99% 상승하면서 92,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4.07% 상승했습니다. 71,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1.78%, 그리고 나노스가 오늘 19.83%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면요. CJENM은 0.68% 상승했고요. 바이로메드는 2.62%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만이 2.51% 빠지면서 24만 5,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CJCGV가 현재 6.58% 상승하면서 76,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현재 이 강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코스맥스는 5.83% 상승하면서 16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섬 또한 오늘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5.39% 상승하면서 34,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래에셋대우도 오늘 강세고 IS 동서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이 6.39% 하락을 하면서 31,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어제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시멘트 또한 4%대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NC소프트, 이마트 모두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위는 삼성전자고요. 2위는 현대로템, 3위는 파미셀,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게아티아이, 6위는 텔콘, 7위는 HLB, 8위는 현대건설입니다. 1위인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실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관의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주가는 지지부진했지만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 기대감과 함께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16% 상승하면서 5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파미셀도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파미셀이 지난해 미국 임상에 들어간 줄기세포 치료제를 기술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상부터는 글로벌 회사의 기술을 이전하는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6.14% 상승하면서 2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텔콘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텔콘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자회사 비보존이 이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에 대한 미국의 임상을 완료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텔콘은 오늘 이 신약이 조만간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0.35% 하락하면서 1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주를 듣고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죠. 네, 지금이 바로 15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15일까지 실적이 이제 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제 실적이 그래도 1분기에 우량할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LIS입니다. LIS는 여러분들께서 상장기업 분석 책자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자료로서 많이 나와 있죠. 보면 되지만, 이 LIS는 레이저 커팅 장비, 레이저 실링 장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여러분들께서 쉽게 비교하려면은 이오 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제 쉽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OLED를 생산하는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이제 곡면 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 회사의 장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어떻게 대박을 터뜨린 이런 양상을 아주 주목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주로 이제 BOE라든가 대부분의 이제 중국의 이제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 회사에 이 LIS가 거의 독점적으로 거의 독식하다시피 그 장비를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회사가 왜 그러면은 중국에 이렇게 이제 선점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 이제 많은 몇 개 이제 회사가 있죠. 레이저 장비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삼성이나 LG 이렇게 납입을 하다 보니까 경쟁사인 중국에 납입하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LIS는 이제 국내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오랜 기간을 통해서 또 발판을 내디뎌 갖고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최근에 여러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지만 수주를 아주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아마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매출만 해도 한 2,700억, 영업이익이 한 480억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1분기, 2분기 쪽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예상입니다. 주가도 별로 올라가질 않고 최근에 6개월 이상, 작년 8월부터 하면 거의 10개월 정도를 횡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횡보한 상태에서 저점은 서서히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올 1분기부터 이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가격에서 크게 이제 과거에 주가가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은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13,750원 정도니까 13,600원이나 13,700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는 이번 실적이 잘 나온다라면은 올 한 해는 괜찮은 종목으로서 일단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최소 50에서 1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목표가를 2만 원 이렇게 잡고요. 손절가는 이제 13,0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 인해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이렇게 해서 IT가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IT를 선별했을 때는 역시 과거에 많이 안 가고 미래에 주가가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만이 지금 현재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에서 이제 LIS를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봤을 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LIS 오늘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자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왕 이동우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1% 이상 상승세를 보이네요.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상태에서 바이오와 이제 남북 경합주가 이제 다른 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쪽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추후에 이제 남북 경합주가 다시 변동성을 많이 가지게 되지만 시가 상승 출발 시마다 지금 시장은 호재성 멘트나 이벤트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커질 것들은 조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오후 들면서는 다시 수급이 좀 약하다면 충분하게 다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강 후장 또는 정강 후약에 가까운 모습일 겁니다. 결국은 오전 상승시마다 지금 매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는 오후 약세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때마다 매수를 조금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추천주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드릴 추천주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좀 이끌었듯이 국내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IT가 그나마도 괜찮은 실적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계속 실적이 좋았었고,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꾸준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납품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D 테크놀로지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기존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마다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가 안정적인 납품이랑 동종 업종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은 향후에 이제 SK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에서 추가적인 아마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투자에 대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후에 올해는 본격적인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 구간 조금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타입인데요. 오늘 시가 상승 출발 이후에 흐름세는 이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돌파가 된다면 일단은 만원세에서 9,950원에서 9,700원 사이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었던 12,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95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장 추천주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이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자리 매수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나마도 실적이 좋은 업종들을 찾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지금 호재성 이벤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IT를 제외한 업종들은 길게 볼 수 있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성장성이랑 현재 꾸준한 매출 플러스 향후 성장성 기대감이 조금 큰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목표주가 12만 원, 12,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1.23%까지 올라오면서 865포인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로 돌아서면서 이 같은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5위에 있는 나노스의 주가가 오늘 16% 급등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팔았었는데 끝까지 흐름 이어질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